아시안의 읽은 척 전방, 오늘은 제주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제주하면 생각나는 건 바로 이런 드넓은 바다가 아닙니까? 게다가 이 바람 소리 엄청난데요. 이런 바람도 제주의 특징이고요. 그 옆에 이런 셀럽들의 카페, GD 카페라고 하는데요. 대명사이죠. 이런 거라도 하나 있으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도시인들이 한 번쯤은 꿈꾸는 제주의 삶. 이효리 같은 셀럽들이 이제 소개해서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거는 바로 이런 좀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단절, 그렇죠?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뭔가 좀 단절된 듯한 제주의 느낌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일탈인데요. 하지만 이 단절 때문에 생긴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책은 바로 제주 4.3 사건을 다룬 순이삼촌이죠. 자, 여기 바로 4.3 평화기념공원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순이삼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삼촌의 줄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기업의 부장인 주인공인 내가 고향에 귀향을 하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의 고향이 바로 제주도예요. 불과 5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것들을 8년 동안 미뤘다가 8년 만에 귀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사에 참여하라는 그 어르신들의 요구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사실은 금방 올 수 있었던 거리를 그동안 못 왔던 이유가 나중에 살짝 밝혀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글쓴이가 주인공이요. 제사에 참여를 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여 동안 우리 집에 와서 자기 집에 와서 서울에서 좀 식모라고 하죠. 밥을 해주고 아이를 봐주었던 역할을 하셨던 친척 어르신인 순이삼촌이 보이지 않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디 갔냐 했더니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게다가 자살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를 밝혀내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미스테리처럼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에서 역사적 배경을 등장하는 게 바로 제주도의 4.3 사건이죠. 4.3 사건 당시에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순이삼촌도 그 학살하는 구덩이에 끌려 들어가죠. 온팡밭에 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총질을 해대는데 처음에 기절을 하셔가지고 제일 밑에 깔려서 다른 그 시체들이 그 위에 산을 쌓아가지고 살아나신 거거든요. 근데 30년이 지난 그 다음에 바로 그 밭에 가서 자살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신경쇠약때 계속 시달리고요. 당연히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30년 전 이미 돌아가신 분이다 라고 글쓴이가 나중에 진단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글쓴이도 까마귀 너무네요. 정말 얘기 같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그 글쓴이도 실제로 그 학살 현장에서 어린아이여가지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거든요. 원래는 동네 사람 1000여 명을 모아놓고요. 운동장 같은 데서 군인 경찰 가족 빠져 누구 빠져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요만큼만 열애를 해놓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학살의 현장으로 끌려가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학살 현장에 끌려갈 만한 그런 거기였었는데 그게 도망가가지고 군인 경찰 가족이 있는 데로 튀어요. 그 사촌 형이랑 이 주인공이랑. 그래서 간신히 살아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덤으로 얻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글쓴이가 귀향을 주저하는 것도 그런 어린 시절의 어떤 아픔,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4.3 사건이 사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이기도 하죠. 순이삼촌의 자살로 죽음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결국 우리한테 뭘 던져주냐면 당시에는 4.3 사건이 철저하게 유폐되거든요. 왜냐면 이 소설에 나오는데 4.3 사건의 책임자 당사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들이 높은 직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히 얘기했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을 당할까봐 쉬쉬하고 당한 사람들도 쉬쉬하고요. 당연히 한 사람들은 더더욱 쉬쉬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 안쪽으로 4.3 사건이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눈에 들어오게 했던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소설입니다. 순이삼촌은요, 명작,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어떤 긴박감도 있지만 이런 의의가 더 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순이삼촌의 읽은 척 포인트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바로 4.3 사건입니다. 4.3 사건이 뭐냐면 당시 3월 1일 기념식 행사 때 이 제주도민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때 기마 경관들이 잘못해서 질서를 이렇게 잡다가 6명 정도의 제주도민을 죽이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항의를 하고 그리고 다 안 되니까 파업을 하면서 당시에 군경에 이것을 맞서게 되는데요. 군경의 책임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러면 자신이 또 책임을 질까봐 그냥 아예 제주도민들을 이제 요즘 말로 좌빨이라고 하죠. 빨갱이로 규정한 다음에
그 레드 아일랜드라고 명명하고 이 제주도민들을 오히려 토벌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남로당 몇 명이 한 350에서 50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실제로 무장 봉기를 했다고도 하는데, 근데 그 무장이라는 것들이 낫이나 칼처럼 아주 그 좀 위협이 안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고, 사실 몇 명 안 됐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것들을 숨겨줬다고 해가지고 당시에 학살당한 제주도민이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제주도민 전체가 22만 명인 시절이니까요. 한 9분의 1 정도가 그때 학살을 당하게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의 서울시인구가 1000만 명 되잖아요. 그 중에 9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100만 명이 한 번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당시에 그 어떤 그 엄청난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여기가 바로 그 위령탑이 세워진 평화공원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사실은 이 주위를 둘러싼 얘네들이요, 전부 다 어떤 그 벽 같은 게 있죠. 이 벽들이 뭐냐면 가만히 보시면 그때 당시에 희생당했던 분들의 이름이 쭉 새겨진 거예요.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엄청난 학살이 자행이 되었는데, 중요한 건 당시에 책임자였던 사람들이 군대, 경찰 이런 책임자들이 결국 지금도 해방 후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 책임자였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묻어두고 그리고 역사 밖으로 남겨두었던 사건입니다. 이거를 순이 삼촌이 처음으로 끄집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엄청난 의의가 있는 소설인 거죠.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오늘은 4.3 사건과 관계 있는 순이 삼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읽은 척보다는 한번 이런 기념평화공원에 가보는 건 어떨까, 가본 척 책방을 제안해 드리는데요. 몇몇 위정자들의 잘못을 덮고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한 3만 명 정도의 제주도민이 희생되고요. 이름도 없이 70년 동안 묻혀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지금이라도 알아드리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기회가 되면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시안이었고요. 여기는 제주였습니다.